어떤 얼굴이 써마지에 좀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이제 시술을 하면서 이제 남의 얼굴을 이렇게 되게 자세히 보잖아요. 그렇게 가까이서 자세히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시술을 하다 보면은 딱 사람마다 아, 이거는 진짜 딱 써마지 하면 좋겠다, 그런 얼굴들이 있습니다. 퇴근 후 펼치는 피부과 의사들의 유튜브 라이프. 얼굴에 별로 살이 없고 얼굴이 좀 쭈글쭈글 울퉁불퉁하고 얼굴 가죽이 헐렁헐렁한 그런 피부의 타입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써마지의 효과를 타이트닝이라고 하듯이 그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써마지에 적합한 피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중년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피부 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써마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되게 많이 보면 이제 광노화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햇빛을 많이 보면 얼굴이 탔다, 아니면 뭐 얼굴에 잡티가 생겼다, 기미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지만,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뭐 레이저 토닝 몇 번 하면 좋아지기도 하고 없애기 크게 힘든 건 아닌데, 가장 더 힘들고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은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햇빛이 자꾸 얼굴에 쐬게 되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이제 섬유 조직들이 부서지게 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운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 얼굴에 비해서 왼쪽 얼굴이 좀 더 탄력이 떨어지고 색소도 많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보통 현대 사회에서 햇빛을 많이 볼 수 있는 일은 보통 이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굴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써마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부로 약간 변화가 됩니다. 물론 이제 써마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제 골프를 안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생의 행복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산 쓰고 얼굴에 패치 붙이고 선크림 바르고 완전 무장하고 그렇게 골프를 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외선에 의한 탄력자가 생긴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써마지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환자 개인의 취향의 영역인데, 나는 얼굴에 윤곽이 확 달라지는 것도 싫고, 누가 너 뭐 했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피부 결이나 아니면 좀 반짝반짝함이나 너 뭐가 좋아지긴 했는데 뭐가 좋아졌는지는 모르겠다, 꾸안꾸인 것처럼 그런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제 써마지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써마지 샷수는 의외로 결정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품 팁을 써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품 팁은 회사에서 정해준 만큼의 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팁을 기계에 한번 꽂으면은 몇 시간 내에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받다가 좀 나중에 쏘고 이런 거를 못 하기 때문에 딱 결정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 회사에서 정해준 샷은 300샷, 600샷, 그리고 900샷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더 추가해서 600을 2개 한다던가 600을 하고 900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이제 자기의 마음이겠지만 너무 아파서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고, 이제 300, 600, 900 중에서 고르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얼굴 전체를 부족함 없이 쏠 수 있는 샷은 보통 600샷입니다. 전에 해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이런 효과를 조금 더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보통 300샷을 추가해서 이제 900샷짜리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300샷짜리는 이제 보통 많이 선택을 하시지는 않는데, 통증이 너무 걱정이 돼서 도저히 나는 600개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줄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써마지를 하는 거 외에 이제 다른 시술이 메인인데 이제 얼굴 결도 좀 챙겨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써마지를 찍먹하는 느낌에서 이제 앞볼이나 눈가 위주, 입가 위주로 중요한 부분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써마지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이제 높지 않은 에너지로 되게 높은 샷, 그러니까 900샷을 1년에 2번, 여러 번 하면 그냥 600샷짜리 적당한 세기로 한 번 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가 좋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금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시술을 받길 권장드립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시술을 한대요 라고 환자분한테 듣거나 아니면 다른 동료 의사한테서 듣거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발견한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써마지 장비 자체에 표시되는 총 에너지량을 얼굴 피부에 치료된 총 에너지량으로 이해해서 이게 높을수록 좋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써마지 시술할 때 이제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의 특성상 접지 패드를 붙인 채로 진행하게 되는데, 써마지 장비에 표시되는 이 숫자는 써마지 팁과 이 리턴 패드 사이에 우리 몸 전체에 사용
사용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목표인 얼굴 피부에 사용된 에너지라고 바로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리턴 패드를 시술 부위에 최대한 가깝게 부착함으로써 정확한 시술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써마지를 너무 아프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아프게 하는데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안 아프게 우리가 테크닉을 이용해서 안 아프게 쏠 수 있다, 슬라이딩 테크닉 이러면서 쏘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꿉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이론상 그런 경험상에서는 이게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써마지의 원리 자체는 특정 온도에 도달하게 해서 콜라겐의 재형성을 유도하는 것인데,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피부에 열 축적하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안 아프겠죠. 안 아플 뿐만 아니라 특정 온도에 도달하지도 못해서 효과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써마지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한 샷이 나갈 때마다 저항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카피 모노폴러 RF 장비들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슬라이딩을 하게 됨으로써 그 장점이 무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서 측정을 했는데 옮기면 또 새로 값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런 장점들을 무용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써마지의 장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쿨링 같은 것들도 제대로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위치를 자꾸 바꾸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안 아프고 뭐 에너지를 낮게 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피부과에 와서 써마지 관련된 상담을 할 때 궁금해하는 것들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나마 조금 알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걸 좀 궁금해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좋은 얼굴의 탄력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강서 휴먼 피부과의 성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